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수와 교사들 중에서 8촌 이내에 수능 응시자가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아닌 교육인들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엄선하여 출제위원 후보 명단을 만듭니다. 그 뒤에 평가원 측이 출제위원 후보자들에게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냐고 개인의 참여 의사를 물은 뒤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하여 신원조회와 여러 결격 사유를 따져봅니다. 전과가 있거나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어서도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바로 탈락 처리되고 다음 후보자를 검토하는 방식인데요. 때문에 평가원에서 1순위로 작성한 출제위원 후보자 이외에도 2순위, 3순위, 4순위 후보자를 여러 개 만들어 둔다고 하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이 생각하지도 못한 별의별 특이사항들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1순위로 작성한 후보자가 그대로 한 번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발된 인원들은 수능이 시행되기 약 한 달 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번호로 연락을 받고 인적이 없는 장소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숙소로 들어가는 인력 중에는 국가정보원 요원과 서고에서 자료들을 가져다주는 조수 80여 명, 요리사, 의사, 간호사 등 출제위원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사람들도 포함되죠. 출제하는 기간 동안 외출은 당연히 할 수 없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가족일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제위원의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하나여 장례식을 사유로 외출이 가능한데 그것도 경찰 기동대와 보안요원이 동행하는 조건하에 3시간만 머무르고 돌아와야 하죠. 몸이 아플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숙소로 같이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중상을 입어 외부에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보안요원이 동행하죠. 출제위원들이 생활하는 숙소는 수능 출제 장소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며 유리창에는 종이를 붙여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건물의 모든 담벼락에는 철조망과 경찰관들을 배치해둡니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수능 출제 장소는 매번 변경되며 한 번 수능 출제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은 다시는 출제 장소로 사용되지 않죠. 보통 숙박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사용하는데 수능 시행 초기에는 한국은행 연수원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연수원이 속해있는 공공기관의 임원급 간부들도 그 연수원이 수능 출제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연수원의 운영진 등 매우 극소수의 인물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엄격하게 엄선된 숙소에 들어간 출제위원들은 본격적으로 수능 문제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문제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금방 끝난다고 합니다. 이틀이면 뚝딱 만든다고 하죠. 문제는 검토 과정입니다. 이 검토 과정이 시간을 끔찍하게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문제를 두고 5명 정도의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의 위원들이라도 반대한다면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만들어야 하죠. 특히 출제위원들의 학벌에 따라 파벌이 갈린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물론 학교 이름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학교별로 지향하는 학풍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서울대 교수와 연세대 교수와의 기싸움이 심하고 영어 영역에서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간의 기싸움이 제일 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기싸움과 언쟁 속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검토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얄짤없이 폐기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한참을 고생해가며 만든 문제도 검토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기도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2005년도 수능 언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폐어 관련 문제는 본래 내용이 고등동물이 질식에 걸리는 진화학적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문이 4,000자를 넘어가 버려서 지문을 잘라내다 보니 결국 폐어에 관련된 내용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폐기된 문제들은 다음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활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고난도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사교육 문제집들을 모조리 펴두고 출제된 문제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있나 꼼꼼하게 확인해서 만약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출제된 문제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풀이법이 나올 경우 그 출제된 문제는 얄짤없이 폐기해버리죠. 그 외에도 부정적인 표현이 자주 들어가서는 안 되며 속도평가가 아닌 역량평가가 되어야 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출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문제를 만들고 수정하는데요. 최근에는 사교육 시장 견제를 위해서 유명 강사들의 인터넷 강의 영상들을 출제위원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2024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대놓고 특정 유명 강사를 저격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제와 검토가 모두 끝나면 세종특별시에 있는 미래인 인쇄공장에서 일주일간의 수능시험지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 장소는 원래 극비리에 붙여져 있던 곳이지만 이전에 있던 수능시험지 도난 사건으로 인해 언론을 통하여 장소가 유출되어 버렸죠. 수능시험지 인쇄 기간 동안 인쇄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외부로부터 감금되고 영어 듣기 평가를 녹음할 외국인 상무와 문제에 들어갈 사파를 그릴 일러스트레이터까지 모두 일정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격리됩니다. 심지어 수능시험지를 배달하는 운전기사들도 단 하루뿐이지만 외부와 격리 조치되죠. 수능 문제를 모두 출제하고 나면 출제위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되어서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있는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숙소로 들어올 때 같이 가져온 책들을 읽거나 DVD 영화를 보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당연히 출제가 끝난 뒤에도 외부와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휴지나 종이류의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조차 건조기로 처리해서 건물 지하에 쌓아둔 뒤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밖으로 반출하는데 무려 한 달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쌓인 쓰레기들이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생이 들어간 수능 문제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평가받으며 북한의 상류층에서도 한국의 수능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밀거래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정도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수능 문제의 검토 과정이 매우 강화된 배경에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2004학년도 수능에서 있었던 언어 영역 복수 정답 사태였죠. 지금은 수능에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되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로서는 수능에 복수 정답 처리된 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크게 대두되었던 사건입니다. 2개의 시를 읽고 3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문학평론의 권위자였던 서울대학교 불문과 최권행 교수가 그 3개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고 수능 출제위원장과 평가원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까지 모두 사표를 쓰게 되었죠. 당시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가했던 한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수능 출제에 처음 참가해본 교수가 만든 문제였는데 처음 그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검토위원으로부터 출제를 거부당했지만 끝까지 출제 강행을 고집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었고 결국 복수 정답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교수는 경찰로 넘어가 진술서를 쓴 굴욕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번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